이번 시간은 불교 명상 입문 과정 4강째입니다. 4강째고 호흡 명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호흡 명상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호흡 명상이 아주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는 계기가 되는 그런 어떤 명상법이기 때문에 불교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명상법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호흡 명상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웠고요. 제가 하루에 꼭 한 30분씩은 꼭 하라고, 제가 이제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 잘 하셨죠, 그죠? 예. 맞습니다. 다 잘 하셨네요, 그죠? 사실 이게, 이 명상이라는 게,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다른 학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의만 듣고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이해해도 충분히 그게 공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불교라는 종교, 특히나 이제 그 중에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들어서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들어서 이해하고 나서는 본인이 좌선을 하거나 이렇게 명상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지 그 명상이 익혀지고 그리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이 명상이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감이 생깁니다. 이거는 명상은 오히려 그 운동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그냥 듣기만 들어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야구를 좋아해서 맨날 야구 경기만 본다. 또는 야구 강의만 듣는다.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야구 경기도 보고 야구 강의도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배트를 들고 야구를 하잖아요. 그럼 야구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배트를 휘두르는지 감도 없고, 어떻게 던지는지 감도 없죠, 그죠? 어떻게 내가 공을 잡아야지 했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됐으면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명상도 배우고 이해하고 나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매일매일 한 30분, 최소 30분은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호흡 명상을 가르친 경전이 있습니다. 이게 아나파나 사티 숫다라고 해서 들숨 날숨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경이다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호흡 명상 아나파나 사티에 대해서 16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경전에서 호흡 명상을 설명하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호흡 명상을 가르치셨는지를 보면서 제가 호흡 명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흡 명상에 대해 설명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해서 숲속이나 조금 뒤로 돌아가시겠어요? 뒤로. 숲속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해서 그 다음에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바로 세우고서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이럽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방에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요한 곳을 찾아가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명상을 할 때는 좀 조용한 곳이 좋습니다, 이게. 물론 저희가 시끄러워도 명상을 할 수는 있죠.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서 할 수 있고, 저희가 지하철에서 할 수 있고, 버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명상을 할 때는 좀 고요해야지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우리 마음에 침범을 해서 호흡에 몰입을 못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고요한 곳이 사실은 호흡 명상을 하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하지만 고요한 곳이 있다면 고요한 곳을 환경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이 사실은 호흡 명상을 처음에 시작하기엔 참 좋습니다, 이게. 굳이 시끄러운 데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가부좌를 틀고 합니다. 저희가 자세를 배웠죠, 그죠? 첫 시간에 저희가 가르쳐 드린 게 반가부좌나 또는 평자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물론 명상은 뭐 앉아서 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의자에서 앉아서 하거나 의자에 앉거나 또는 서서 하거나 누워서 하거나 모든 어떤 그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방법은 좌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좌선 자세가 가장 편안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세의 목적은 몸을 편안하게 해서 다른 어떤 데 신경을 쓰지 않고 명상에 몰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좌선 자세를 배워서 제대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나면 가장 오랫동안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앉고서 그 다음에 허리를 바로 세우고 허리를 꾸부정하게 하면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어느 정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 어떤 주의력을 그 명상 주제에 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명상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에 가르쳤죠.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에 두는 것, 그리고 생각을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에 두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처음부터 호흡,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란 대상 자체가 좀 섬세하고 미세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그러다 보니까 들숨과 날숨을 가만히 알아차리라 하는데 조금 아까도 저희가 명상을 해봤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잡념이 많이 일어나거나 또는 호흡이 잘 안 보이거나. 근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마음 챙김이 확립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계속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런저런 잡념으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아직 깨어나지 않고 밝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호흡이라는 미세한 대상을 알아차리기가 좀 힘든 겁니다. 아직까지는 마음이 너무 어둡고 너무 약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사실은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에 두는, 그리고 생각을 버리고서 생각 없이 우리가 마음을 현재에 두는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막 생각으로 쫓아가면 이게 마음이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하고서 이걸 쫓아가는 마음을 버리고 또 과거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이 나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불안감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습관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분들이 담배를 계속 피우다 보니까 안 피우면 불안하단 말이죠. 그리고 손이 저절로 담배로 간단 말이죠. 이게 습관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자꾸 과거로 쫓아가고 이미 지나가 버린,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로 쫓아가는 이거 자체는 그냥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냥 우리 건강에 해로운 습관입니다. 이게. 정신 건강에 해로운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습관,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이런 습관들을 자꾸 버리려고 반복적으로 노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과거도 버리고 쫓아가는 마음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자꾸 잡념을 일으키는 이런 마음도 버리다 보면 마음이 어느 순간 고요하게 이 현재의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점점 고요한 멈춤 속에서 마음이 점점 깨어나고 평화로워지고 좀 더 강력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 마음 챙김 싹띠라고 하거든요. 싹띠가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준비된 게 뭐냐면은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깨어나고 강력해진 상태가 되면, 그리고 평화로워진 상태가 되면 호흡 명상을 하기 훨씬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앞단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기초가 확실하게 되면은 그 뒤에 호흡 명상이 처음부터 쉽습니다. 근데 그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호흡 명상이 처음부터 어려운 거죠, 이게. 수학 공부도 그렇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국영수가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명상도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 뒤에 처음에 기초를 닦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겠지만 뒤에 명상을 하기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마음을 깨어나게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16단계의 어떤 호흡 명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길게 내쉬면 호흡을 길게 내쉰다고 안다. 두 번째가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한다. 이게 첫 1단계와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과 짧은 호흡을 아는 것이죠. 이게 1단계, 2단계인데 근데 여기서 그 설명은 호흡을 길게 만들거나 호흡은 짧게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 일종의 이제 호흡에 대한 길고 짧음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여기에 일종의 호흡에 흥미를 가지라는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흥미가 있어야지 주의력이 간단 말이죠.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학생들이 보면 수학 시간만 되면은 무슨 수면제 먹은 것처럼 픽픽픽픽 쓰러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애들이 그 휴대폰으로 게임을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몇 시간이라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수학은 내가 수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 수학은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이 게임은 너무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관심이 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이라는 것도 흥미를 가지는 게 처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것들은 좀 흥미를 가지기가 쉬운데 호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가 흥미를 가질 요소가 처음엔 적습니다.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무슨 흥미를 가질 거리가 있나, 무슨 재미가 있나, 이게 이렇게 여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기에 흥미를 가지도록 호흡이 긴가 짧은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때로는 뭐 태국의 숲속 전통에서는, 숲속 수행 전통에서는 이게 처음에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호흡에다가 일종의 이제 염불을 결합시키기도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들이쉴 때 붓, 내쉴 때 도 이렇게 합니다. 붓도 하네. 붓도가 뭐냐면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부처님 부를 때 이제 부처님 혹격이 붓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붙여가지고 호흡에 또는 흥미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호흡 명상할 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고 있는 정말 고마운 존재잖아요. 그죠? 호흡이 없다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오랜 동안 어쨌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사는 동안 호흡에 그렇게 고마움을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고마운 존재한테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유지시켜줬는데 정말 이런 은인이 없죠. 그죠? 이런 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호흡은 한 번도 불만을 표한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이렇게 애쓴 걸 알아주느냐, 이렇게 한 번도, 뭔가 알아주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제 내가 이 호흡이라는 나의 생명을 지금 유지시켜주는 이 고마운 그런 은인한테 내가 지금은 좀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호흡 한 호흡이 정말 고마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호흡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1단계, 2단계입니다. 호흡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렇게 이제 호흡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 아까 얘기했죠. 호흡은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한다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호흡,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조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은 여러분은 호흡 명상하기 완벽한 호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다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대로, 거칠면 거친 대로, 미세한 대로 호흡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조작 없이 그냥 편안하게 호흡이 많아. 그냥 알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물론 이제 그렇게 호흡을 알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다가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저런 생각들, 또는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는 마음들,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공상들. 이렇게 쫓아올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물론 이제 계속 자꾸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계속 또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버려야지 하다 보면은 마음이 때로는 너무 혼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 명상을 취하기 전에 마음에 지시를 주는 것. 마음을 프로그래밍 하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음에 문지기를 세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소리가 들리니까 좀 졸리던 분이 좀 잠도 깨시죠. 그죠? 예. 이게 이제 마음의 마음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고, 마음에 문지기를 세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명상을 시작할 때 마음에게 지시를 주는 거죠. 그래. 나는 들숨과 날숨만을 편안하게 알아차려줘. 과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이나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면 그건 즉시 알아차려서 버리고 다시 들숨과 날숨으로 돌아와줘. 이렇게 한 3번 정도 마음속에 명확하게 지시를 주는 겁니다.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우리 마음속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런 마음의 문지기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기억을 해서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한번 마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기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에 지시를 주고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쭉 하다 보면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어오다가 잡념이 거의 안 들어온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숨과 잡념이 들어올 틈이 없이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알아차린 이런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쭉 알아차리는 거죠. 들숨이 처음 일어났다가 쭉 끝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잠시 멈췄다가 날숨이 쭉 일어나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차리고 다시 들숨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숨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잠시의 틈도 없이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소리도 들리고 다리도 아프고 손도 신경 쓰이고 옆에 사람도 신경 쓰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모든 게 사라지고 들숨과 날숨만이 남게 됩니다. 내 의식 속에는 들숨과 날숨을 틈도 없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톱질 같은 거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톱질 같은 거 하면 그렇거든요. 톱질 같은 거 하면 저 시골에 있어서 이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나무를 탁 자르다 보면 처음에는 톱이 보이고 손잡이도 보이고 끝도 보이고 하는데 나중에 톱질을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톱날이 이제 이 나무와 닿는 그것만이 딱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톱질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건 다 사라지고 톱날이 이 목질에 닿은 그것만이 이 인식에 딱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호흡을 다른 어떤 잡념을 버리고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알아차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다른 어떤 감각들 5가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것들은 다른 촉각들은 다 사라지고 의식 속에는 들숨과 날숨에 대한 연속적인 알아차림만이 남습니다. 거기 완전히 몰두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게 지금은 명상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잘 안 가는 때가 많잖아요. 잡념이랑 잘 안 갈 때가 많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내 일주를 보내도 내가 여행을 있잖아요. 여행을 한 7, 8개국 다니는 해외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평소처럼 똑같이 생활하면은 시간이 금방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이 변화에 의해서 시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연속적인 이 변화가 거의 없단 말이죠. 마음이 그대로 거의 멈춰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손살같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의 인식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경, 호흡명상경의 3번째,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며 내쉰다. 이 3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선 온몸이라는 것이 바로 호흡의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호흡 전체를 알아차릴 때, 이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약간 흥분하거나 긴장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때도 이 흥분과 긴장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이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편안하게 알아차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희열과 행복이 생깁니다.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저도 이제 앞에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훈련시키지 않은 마음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잡념으로 갔다가, 공상으로 갔다가. 이러다 보면은, 이거 자체가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정신적 에너지를 포괄시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호흡 명상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호흡과 그대로 가만히 멈추게 됩니다. 들숨, 날숨이지만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던 마음이 그대로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면 우리 마음은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췄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육체하고는 반대입니다. 이게. 육체하고는 반대로 정신적 에너지는 고요하게 멈췄을 때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고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은 거기서 바로 내면의 희열과 행복이 생깁니다. 내면에서 생긴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마음의 고요한 멈춤에서 생기는 것이죠.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고서 마음이 때로 멈추면 희열과 행복이 생깁니다, 이게. 세상에 다른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 밖의 대상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구경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밖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지만 이것은 뭐냐면 내면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생기는 행복, 희열. 어떻게 보면 이제 내면의 평화에서 생긴 행복이죠.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밖의 것들은 나의 어떤 욕망,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긴 행복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명상을 통해 감각적 욕망을 버림을 통해서 또는 놔버림을 통해서 멈춤을 통해서 생기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을 통해 생긴 행복은 항상 후유증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 빚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즐긴 만큼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그죠? 많이 빌렸으면 많이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명상을 통해 생긴 행복, 놓아버리며 생긴 행복은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혀 갚아야 될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거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 감각적 욕망을 통해 생긴 행복하고는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이건 내면에 충만감이 있는, 그리고 이 후유증이 없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질이 다른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호흡 명상을 하면서 그 호흡 명상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보통 아름다운 호흡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호흡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기 때문에 호흡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명상을 하면 그렇게 막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이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고, 그게 좀 지나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희열과 행복이 생기는, 그러니까 호흡이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운 호흡의 단계에 이르면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즐겁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죠. 즐거운 거. 하고 싶은 거죠. 저도 어릴 때 보면 시골에 살아서 여름 같은 데 되면은 어릴 때 뭐가 그리 재밌었는지 몰라요, 보면. 하루 종일 뛰어놀면서도 저녁
8시 뭐 30분, 40분 진짜 여름 되면 그 정도 되면 좀 깜깜해지거든요. 그때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찾으러 와요. 이제 그 놀 만큼 안 놀았나 이래가지고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가기 싫은데 그때쯤 되면 여름철에는 이제 엄마 불러서 이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 노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그리고 또 저 어릴 때는 제가 굉장히 일찍 일어났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이럴 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 주말 같은 일요일 같은 때 아침부터 놀려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친구가 한 6시 되면 부르러 와요. 이제 6시 5시 반 되면 부르러 와가지고 노야 놀자 이래가지고 와요. 그럼 저도 가서 아침부터 이제 그 가서 겨울 같으면 뭐 나뭇가지 모아서 이제 불도 붙이고 이래서 뭐 놀고 새벽부터 노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눈이 반짝 떠지는 거예요. 반짝 떠지고 부르면 바로 깨어서 놀러 가는 거죠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아침에 진짜 그렇게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눈을 반짝 떠서 이제 깨어서 밖으로 뛰쳐나오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녁 한 뭐 8시 넘어서까지 밖에서 뛰어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도 다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워터파크 가서 놀라 하면 지금은 너무 신이 나서 이제 의욕이 넘치고 눈이 반짝반짝 거릴 텐데 명상하러 오니까 지금 약간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이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호흡이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별로 명상하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하고 싶거든요. 자꾸 앉고 싶고 자꾸 명상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계가 어떻게 명상의 일종의 이제 명상이 그냥 이륙하는, 테이크오프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이 일종의 즐거움, 행복이 내 명상을 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접착제에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명상이 굉장히 쉽고 즐거워지게 됩니다. 이게.